내 인생이 불쌍해. 서글프고 괴롭고 내 마음 갈 곳이 없네. 이렇게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엄마 곁으로 가고 싶어. 날 알아볼런지. 최근에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세상을 등진 노인이 남긴 마지막 문자입니다. 내 인생이 불쌍해. 서글프고 라는 말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아직도 노인들을 노린 사기 사건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기꾼들의 처벌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왜인지 이런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사기꾼들은 경제살인으로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사기꾼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은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될 뿐,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얼음처럼 냉담하고 심지어 당당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마 양심도 없이 사기를 치겠어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는 옛날부터 끊이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67세 할머니는 5년 전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동창회에 있던 친구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노후 자금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할머니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찰석같이 믿고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털어 그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닌 해당 업체 관계자의 변명뿐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있으면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입에 발린 말들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투자 설명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또 한 번 믿음이 생겨 추가적으로 돈을 끌어와 전 재산을 몽땅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주변 지인을 데려오면 주식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로 꼬임을 받아 주변 지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해당 업체 대표는 잠적을 했고 투자했던 모든 돈과 심지어 지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과 비참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당한 거라며 피해자를 탓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들은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교묘해지고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FBI의 사기 전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사기꾼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사기꾼인지 맞춰보라고 했더니 사기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조차 모두 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이 사기꾼들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처럼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은 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연세가 있으실수록 이제 일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흔들리기도 쉬웠을 것이고 사기꾼들은 이 점을 이용합니다. 영화 범죄의 재구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수에 안 넘어갈 방법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그 테이블에 앉히는가이다. 사기꾼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꾀를 간파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어떠한 상황을 세팅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뢰를 보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의 심리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은 대개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채워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나이 들어 손을 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힘들게 살다 보니 노후는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자 꿈을 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넣으면 나중에 고수익을 받게 되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게 되겠구나 하는 꿈을 꾸게 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요. 사기꾼들은 심리학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에게 잘해주며 다가와서 돈으로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받은 것에 미안해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멀리해야 합니다. 대화를 계속하면 할수록 그 꼬임에 넘어가기 쉽고 미안해서 다가오지 말라고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초반에 확실하게 거절하고 필요하면 화를 내서라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돈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모르는 것에 내 돈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보도 잘 모르고 남들 말에 휘둘려 힘들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 상황이 많아 정말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사기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인 관련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에 빠진 아버지를 둔 어느 아드님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코인에 빠지셔서 은행 대출에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에다 박으시고 결국 자식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말에 정리된다며 네가 대출받은 돈 해결해 준다고 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가네요. 아버지 직장생활 30년 동안 아버지 삼시세끼 다 차려주고 저희 사남매 키우신 어머니가 제일 안쓰럽습니다. 아버지 퇴직하시고 공무원 연금이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평범한 노년 생활을 꿈꾸셨던 저희 어머니. 어머니의 꿈은 가족과 친척들의 만류에도 자신의 고집대로 코인하는 주변 지인들의 말만 믿고 개인연금 10년 들었던 거 2개 해약하고 은행 대출 카드론 대출 총 거의 2억 가까이 코인에다 투자했습니다.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어머니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친척들 동원해서 그렇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껏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안 봐도 된다고 이혼해버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혼하면 자식들한테 흠이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십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궤양 등 합병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형 누나 동생은 타지로 가서 저 혼자 남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홀로 남겨진 저희 어머니가 제일 걱정스러워요. 이런 건 남에게나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게 막상 저희 가족에게 닥치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안한 상황이 되면 좋은 판단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돈을 한 번 잃으면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계속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옆에서 누가 뜯어말리고 해도 본인 마음속에 이미 확고한 신념이 가득 차 있어서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 잃고 망할 때까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죠.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닥치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사기꾼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무방비한 상황에서 이런 사기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열의 9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요새 사기 수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기꾼들의 심리에 대한 공부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단기간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든 분들에게 4차 산업인이 IT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동원해서 투자를 권유하면 배운 사람들의 사업에 나도 동참한다는 희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던 인생에 드디어 빛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식뻘 손자뻘이 유혹하면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분들 중 젊은 사람은 순수하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나이나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권유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약속한 이자를 실제로 주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더 큰 돈을 가져왔을 때 그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점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면 지인을 통해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꿀보다 더 좋은 수익인데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고 과연 선뜻 나에게 가르쳐 줄까요? 꿀은 혼자만 먹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음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받고 아무런 공부 없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지인이 부모님께 끈질기게 접근해서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정말 진심으로 떼돈 벌 수 있다고 믿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의심이 많으셔서 눈도 깜빡 안 하셨는데 아버지는 속아 넘어가셨어요. 평생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모은 퇴직금을 다 쏟아 부으시려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통장을 저한테 맡겨두신 게 정말 다행이었죠. 아빠는 저보고 젊은 애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고 공부 좀 하라며 내가 일해서 번 돈 내 맘대로 못 쓰냐며 당장 내놓으라고 불처럼 화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100% 사기다. 절대 돈 못 준다. 이게 만약 사기가 아니고 아버지 말대로 수익을 내서 50배, 100배로 불어난다면 내가 지금 투자 못하게 해서 손해본 돈 내가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맞섰습니다. 심하게 싸워서 몇 주 동안 서로 말도 안 했어요. 돌아보면 그렇게 싸워서라도 뜯어 말린 게 너무 다행이죠. 부모님 지인은 지금 코인이 50배 이상 하락했고 출금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좀 있으면 풀린다는 말씀을 거의 1년째 하고 계세요. 그분도 여유로운 형편은 아닌데 참 너무 다들 안 됐네요. 투자는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리스크가 많은 투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남의 돈에 대출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건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렇게 정말 싸워서라도 만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코인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를 한다고 자녀들한테 상의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거 한다고 면박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얘기를 잘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 다 들어보고 공감한 다음에 나도 알아봤는데 그거 위험하더라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퇴직하고 자아실현할 곳 없는 부모님들은 성취감에도 경제적으로도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발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잘 들어주면서 이해시키고 만약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아까의 사연처럼 무조건 말리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만만치 않은 금액 사기를 한번 맞아보는 것이 예방주사가 되어 나이가 들어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이 경우가 나이 들어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라고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사기를 당하면 정말 남은 노후가 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은 어릴 때 친정 아버지께서 보증 섰다가 친구분이 안 갚아서 집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그 이후로 정신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도 많이 해서 우울한 적도 있었지만 그 덕에 보증이나 친구 사이 동관계는 절대 하지 않고 돈 자랑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누군가 나에게 접근을 할 때는 내가 나의 경제력에 대한 정보를 내 입으로 발설한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면 자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자랑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파리들만 꼬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투자는 모든 게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투자를 한다면 꼼꼼히 따지고 특히 사인할 때는 귀찮아도 내용을 2번, 3번 읽어보고 또한 어느 정도 겁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상식 밖의 일에는 의문을 가지고 또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매우 탐욕적인 사람이 많고 귀까지 얇아 남의 말에 잘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의 은퇴자금은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금융공부는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하시고 공부를 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제일 안전한 저축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가진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투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공짜 심리와 욕심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엄벌해야 하고 사람들도 욕심과 공짜 심리를 버려야 이런 험악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이마에서 흐르는 짜디짠 땀의 대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욕심내거나 바라지 말라는 어느 노인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있는 유명한 대형 금융사 혹은 보험 설계사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는 유명하니까 아무런 정보도 찾아보지 않고 약관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팔려는 사람들은 나에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1,000만 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계약한 지 6개월 안에 암이 발병할 경우 25%만 보장해준다는 사실이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중요한 말들은 쏙 빼고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항의를 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어느 회사든 계약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유명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고 잘 알아보시고 사인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물어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만약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럴 때만큼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꼼꼼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사기 이외에도 가까운 지인이 힘들다고 돈이 좀 필요하다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10년 이상 가깝게 지낸 지인이었어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돈도 못 받고 관계도 파탄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봐도 지금 나랑 매우 친한 친구가 그런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나 자녀 핑계를 대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려면 남편 아내에게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보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내가 직접 돈 관리를 하지 않고 가족이랑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변할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일 뿐입니다. 돈 빌려주는 것, 돈이 아닌 명의를 빌려주는 것 모두 그냥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다고 마음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노후를 위협하는 투자 사기와 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막상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게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소에 이런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요새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만약 그런 사람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내 돈은 정말 내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내 목숨을 바칠 생각이신가요? 꼭 명심하여 노후의 투자 사기 리스크를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